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1월 5일 오후 4시 정도인데, 단기적인 관심 종목으로는 이렇게 5가지 좀 가지고 왔고요. 코콤, 유나이텍, 한일단조, MPD, 노르페인트. 이 중에 코콤이랑 유나이텍은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콤은 CCTV,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면, 뭐 저도 자세히 뭔지는 모릅니다. 지능형 전력망, 이런 테마라고 하고, 위나이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자재 거푸집 쪽 테마고, 한일단조는 방산 테마고, MPD는 PCB 인쇄로 기판, 그리고 노르페인트도 건자재 페인트 쪽 테마죠. 그래서 이 종목들 좀 살펴보고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주말간 지금 특별한 이슈도 아직 없고, 그래서 국내 증시 내일 최소 0.5%대 상승 출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코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콤 같은 경우에 이제 IT 서비스 이쪽이라고 하는데 시총은 1,000억이 좀 안 되는 모습이고, 대주주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대주주가 지금 16%, 50%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한세전자 그리고 이제 뭐 사장 집안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보시면 스마트 홈 시스템 그리고 CCTV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재무는 보시면 작년에만 좀 적자가 났고 꾸준히 흑자가 나던 회사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재물을 가진 회사라고 보이진 않고, 분기 매출을 보면 올해도 그래도 좀 크지 않지만 흑자가 나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상장한 지 오래됐죠. 1990년대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 600원이었던 종목이 2015년도에 엄청난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는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매집이 좀 나왔던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증시 지수가 밀리면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2022년 12월 약간 드론 이쪽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테마로 묶이면서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도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앞전 고점대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한번 체크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때 슈팅 이후에 저도 바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서 1차 매수로 한 요 정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매수로 한 요 정도에서 했었는데, 1차 20만 원, 그리고 2차 한 30만 원 들어가서 평단은 저도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손실 중이긴 한 종목인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이런 추세가 또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돌파를 했고, 하락 추세 위에서 지금 다시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크지 않지만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최근의 움직임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내려오면서도 매집이 있었고, 매집봉이 종종 보이고, 아래에서 바닥권에서도 상한가,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또 파동을 크게 주면서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매집으로 보이는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번 주 수요일에 14% 올라주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갭상승하면서 이제 10회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2일 날도 이제 갭상승 음봉 이제 매집봉이 뜬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장기 평 위에 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도 밀렸었는데 다시 쑥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분봉으로 올랐다가 쑥 뺐다가 다시 회복해주면서 오히려 장 막판에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코콩 같은 경우에 지금 112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5,000원. 그러면 지금 손절 가격으로는 한 400원 정도니까 한 8% 정도 될 것으로 좀 보는데, 이 구간까지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상승이 나온 이슈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웃긴 게 보시면 코콤이 이 이슈를 또 등에 업고 세력이 장난질을 했습니다. 보시면 코콤 추진 모멘텀, 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 모멘텀 지속소, 김포 물류단지 부지 보유 사실,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상승이 나왔다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슈로 또 상승을 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재료를 일단 등에 좀 업고 슈팅이 나왔으니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단기도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보시면 그러면 112선까지 눌러준다면, 만약에 눌러준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바로 간다면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에 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외에서 또 금요일에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흐름을 반영한다면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112선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온다면 조금 더 짧게, 손절 라인 짧게 1차 매수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딱 이 구간이 보면 앞에서 약간 지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지켜주고 저항, 저항 올라와서 또 지지받고 있죠. 5,000원 약간 라운드 피겨니까 여기만 지켜준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대신 내려간다면 다시 바닥권까지 박스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손절 라인 짧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할로 바닥권까지 모아가겠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1차, 2차 정도 받으시고, 이제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일봉상 보조지표도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코콤 괜찮은 양봉이 나와줬죠. 주봉으로 보면 괜찮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윗골이 달리던 구간까지 먹어버리는 지금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그럼 이번 주에 이런 주봉 하나 또 뜨면 괜찮은 흐름 나와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거고, 월봉으로 놓고 봐도 코콤 지금 엄청나게 바닥권이죠. 그래서 지금 큰 추세로 보면 여전히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하락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바닥권은 지금 여기 정도 지켜주고 있으니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밀려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보면 수렴하는 듯한 추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수렴하는 듯한 추세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오히려 그러면 6,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 위로 올라오면 물타기가 될지 불타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볼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위나이텍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거푸집 쪽 테마거든요. 그래서 위나이텍을 좀 보면, 잠시만요 여러분. 그래서 위나이텍을 좀 보면 코스닥 건축자재, 건자재죠, 건자재.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이런 걸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건설에 데크 플레이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공급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납품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기사가 한번 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총은 500억이 채 안 되는 약간 소형주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 SN글로벌이라는 회사가 30% 넘게 가지고 있고, 이 송씨 집안이 또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데크플레이트, 방금 말씀드린 데크플레이트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재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적자가 좀 났었던 걸로 보이고, 대신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해줬고, 분기로 놓고 봐도 올해 또 계속 흑자가 나주고 있죠. 그래서 부채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적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는 엄청나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엄청나게 안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갑자기 위험한 악재가 터질 만한 재무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2014년도에 상장을 했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치면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이 고점에 있는 물량을 이때 한번 받은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여기 구간까지 들어 올리면서 이 구간에서 괜찮은 캔들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털고 나가는 것 같은 모습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들어 올려서 약간 공격형 매집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이 바닥권부터 해서 이렇게 구간 통으로 물량을 한번 체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수 조정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위나이텍은 지금 3,000원대를 바닥으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박스권을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박스권을 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평도 모아져 있고, 이평도 많이 모아져 있죠. 그래서 이 올해 7월 달쯤에 이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평 배열 맞추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강하게 쏟아내면서
3천 한 2, 3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후에 갑자기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9월 달부터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정도 가격대가 약간 공구리 라인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대, 이 구간.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돌파 전에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고 돌파 후에는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때 한번 쑥 강하게 밀어내면서 이때 제가 손절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와서 저도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3,700원대에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위치를 딱 놓고 보면 이 평도 모아져 있고 한번 들어올렸다가 내려왔었는데 다시 들어올리면서 지금은 또 저점을 살짝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공구리 라인을 지켜주고 있으니 손절 라인은 여기 보면 되겠죠. 그러면 10%가 넘어가는데 지금 위에 이미 장기평 위에 올라와 있죠. 짧게 보면 장기평 보고도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대신 저는 공구리 라인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손절 라인은 여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 1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짧게 이 장기평 정도 보시면 한 3%,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눌러준다면 여기 찍고 올라갈 가능성 이 정도 가격대 장기평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눌러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슈가 깨진다면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크게 봤을 때 1차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2차 정도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 여기 리탈하면 손절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 박스권을 치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 돌려주면서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니 휴전론 꺼냈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걸 또 세력이 엮어서 이슈로 그러면 야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 들어가겠구나 이슈로 좀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설령 올라가지 않더라도 손절 라인이 짧게 매매가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평도 모아져 있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흔들기도 어느 정도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대신 내려오면 이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주봉으로 놓고 봐도 유나이텍 지금 계속 이 구간 딱 보이시죠 여러분? 바닥을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죠. 3,000원대를. 그리고 또 월봉으로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인데 월봉으로도 바닥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켜주면서 돌려주고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유나이텍도 세력이 이제 매집이 끝났으면 좀 들어올릴 구간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대신 여기서 이렇게 쑥 한번 파는 골파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저는 모아갈 생각은 없고 일단 손절 라인 잡고 매수를 해놨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일단조. 한일단조는 반대로 이제 전쟁 쪽 테마죠. 방산. 그래서 한일단조를 좀 보시면 코스닥 자동차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총 900억. 대주주 지분은 한 30%, 홍진산업이라는 회사에서 27%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자동차 부품, 방위 산업 분야 유도탄, 한두, 중장비, 자동차 방산업체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재물을 보면 이제 2021년도, 2020년대 적자가 나긴 했지만 유나이텍이랑 비슷하게 재무가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분기 매출만 놓고 보면 지금 5개 분기 연속 흑자가 나주고 있고 그리고 부채도 한 100% 정도 되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재무로 놓고 보면 그냥 또이또이한 재무 상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엄청나게 좋지도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은 그런 재무를 가지고 있고 차트를 일단 크게 보면 제가 추세선을 그어놓긴 했는데 상장한 지 오래됐죠. 오래되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점이 이 고점은 너무 높긴 하지만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800원 하던 종목이 6,000원까지 올랐는데 솔직히 이 구간에서 세력이 털고 나갔는지 아닌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세력이 털고 나갔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세력이 만약에 털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많이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고점 대비.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오히려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지만 이런 식의 하락 박스권을 약간 수렴하는 듯한 박스권을 약간 위로 돌파한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보시면 한일단조 최근에 중동 불안 지속 등 일부 방위산업체 전쟁 테러 테마 상승세 속 강세 이러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럼 오히려 전쟁 이슈가 좀 종결이 되거나 안 좋게 아니면 협상을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일단 바닥권에서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고 보시면
강하게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448선 위에 올라갔으니 지금은 이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린다. 그럼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구간 이제 공구리 라인으로 본다면 여기 구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또 보시면 그 구간이 하필 앞에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고, 또 최근에는 지지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저는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분할로 접근할 거라면 1차, 2차 다 묻으면 되겠지만 만약 여기가 깨진다? 다시 바닥권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분할을 하더라도 1차, 2차 정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여기까지는 기다리시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지켜주면 이렇게 가거나 좀 더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일단 한일 단조도 이 보시면 1년 넘게 거래량이 크게 없다가 이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평 위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MPD. MPD는 이제 지난주에 가져왔었던 관심 종목인데 지금도 차트가 괜찮아서 가져왔고, 인쇄로 기판 PCB 쪽 테마죠.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면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져왔었는데 111선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탈한 듯 하더니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고 화요일날 바로 24%대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다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크게 보면 이미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봐도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연결이 되면서 아직 이 추세 안에 있죠. 그리고 그 대신 짧게 단기 추세로 놓고 봤을 때 단기 이런 추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근데 이 하락 추세의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그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바닥은 계속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켜주고 있다. 1,800원대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있어서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224선 위에 있죠. 그러면 지금은 224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손절 라인은 한 7% 정도 좀 돼 보이는 모습인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지지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지지, 저항, 이때도 지지,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저항, 저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올라왔는데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괜찮게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추세를 바꾼다. 어마어마하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MPD도 지금 224일선 정도 모아갈 거라면 1차 이 정도에서 받으시고 2차는 2,800원대에서 받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기 리탈하면 잘라야겠죠. 큰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봐도 MPD 이번 주에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고, 보시면 이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돌려줬으니 눌림이 나왔을 때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조지표도 주봉상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골든크로스 낮으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MPD 바닥권에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MPD도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르페인트. 노르페인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건자재 페인트 쪽 테마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좀 보면 건자재, 건축자재, 코스피 시총은 좀 다른 종목들보다 크죠. 코스피 쪽이라. 시총은 한 1,800억, 1,900억 정도 되고, 노르홀딩스가 지금 50% 대주주로 있죠. 보시면 도료, 무역, 뭐 페인트, 도장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죠. 재물을 보면 엄청나게 괜찮죠. 매출 6천억, 7천억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심지어 코로나 때조차도 흑자가 나왔죠. 그러면서 부채는 높지 않고 유보율은 2,000%, 3,000%, 재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기 매출도 흑자가 나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시면 매출이 6천억, 7천억,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시총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이제 2015년도 이때 어 엄청난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바닥 뭐 1,000원대, 3, 3,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는 코로나 때 이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이 세력이 털고 나갔다기보다 이 구간까지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크게 보면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한번 받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들어올리고 눌러주는 0 차의 자리에서 흔들기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이 꽤 많이 나와서 이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좀 지켜주고 있죠. 7,400원대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구간이 딱 보시면
딱 보시면 코로나 전후, 코로나 전, 후 박스권 가격대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꽤 깊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고점에서의 추세를 연결하면 이런 추세인데 아직 이 하락 추세가 완벽히 끝났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하락하는 추세를 돌리고 있죠. 돌리면서 지금 보시면 앞에 매집봉도 괜찮게 하나 뛰어났고 바닥권에서 매집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때 448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이 박스권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에도 좀 보고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이 111선, 224일선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지켜주는 가격대를 또 보면 지지, 지지, 이제 저항, 지지, 지지, 저항 어느 정도 또 지지, 저항이 겹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8,400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지고 있죠. 단기 상승이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다시 이 앞에 박스권 치던 가격대로 올라왔으니 지금 위치에서는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이 111선, 224일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야겠고 여기가 깨지면 다시 바닥권까지 7,4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돌려주고 올라갈 거라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내려올 거라면 다시 이렇게 한번 펐다 가거나 바닥에서 다시 매집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분할로 접근하면 분할로 접근할 수 있고 손절 라인 짧게 매매를 한다면 손절 라인 짧게도 매매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인트 쪽 테마가 재료 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벽산도 그렇고 벽산은 오히려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벽산도 크게 보면 이 구간이 공격형 매집으로 좀 보이죠. 들어올리는 공격형 매집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올리고 0, 차 흔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벽산도 괜찮고 성신양해인가? 성신양해도 차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신양해는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매집이 진행 중인 차트네요.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진행 중인 차트인데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평 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빨리 찾아온 연말 강세 이어질까?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불반등을 해줬죠, 지수가.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 연말 강세가 일찍 찾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긴축, 과열된 고용시장, 채권 금리 등이 부담을 주었었는데 이 거시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11월은 유리한 시기다. 11월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11월 금리를 동결했다. 동결하고 약간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안도 랠리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은 오히려 둔화를 했는데 보시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악재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좀 보고 있죠. 고용 둔화 소식은 이제 연준이 이제 긴축을 더 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약간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이죠. 적당한 경기 둔화 소식은 오히려 금융시장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12월에 FMC가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12월에 금리를 올리냐 동결하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12월 달에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 이번 주에 공개석상이 있다고 하죠. 고용 둔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그리고 뭐 연준이 내년 3월이나 5월에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다고 하죠. 국채금리도 5%에서 4.5에서 4.5로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실적도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걸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실적 발표 있다고 하고 연준 부의장, 금융감독 부의장 중요한 사람들이 또 연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얘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연준이 선호하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목요일날 파월 의장의 이슈 말고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만한 이슈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이 무역 수지, 소비자 신용, 경기 낙관 지수 이런 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경기 침체 방향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죠. 또 도매 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제롬 파월 또 연준 의장 연설이 또 이때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단기 스윙 관심 종목으로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도 지금 추가적으로 매매는 안 하려고 했는데 MPD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자리로 좀 보여지면 저도 좀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서 MPD
한일단조는 진입할 생각은 딱히 없고 NPD랑 노르페인트 쪽 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